네, 안녕하세요. 쌤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확통에서 배우셨던 조건부 확률을 바탕으로 하는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베이지 정리를 바탕으로 하는 코로나 진단키트 이야기는 선생님이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때마다 제출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매우 인기가 많은 주제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개개인의 특성이 전혀 없어요. 즉 인터넷에서 그대로 보고 옮겨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쉬움에 오늘은 적어도 이 주제를 탐구한다면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진행하고, 그리고 다른 분야로 조금 적용시켜 보면서 이 내용을 조금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베이지 정리를 보시면 조건부 확률을 바탕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자, 보시면 자,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자,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즉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대로 쓰시면 자, B가 일어난 상황을 분모에 놓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A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분자에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분자를 한번 바꿔 쓰시면 자, 교집합이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를 B를 먼저 쓰시면 자, B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도 일어난다라고 쓰시면 실제로 이 분자 분모가 약분이 되면서 양변이 그냥 똑같은 식이 돼요. 큰 의미가 없는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B를 먼저 쓰지 않고 A를 먼저 사용하셔서 표현하시면 A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도 일어나라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적으신 게 바로 여기 기본 베이지 정리예요. 되셨나요? 우선 B가 일어나고 그 상황을 분자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분자는 교집합이니까 먼저 A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B도 일어나라 하면 교집합이 되겠죠. 자, 이게 그냥 베이지 정리라는 식인데 이 베이지 정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 PA라는 애는 저희가 사전 확률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정보도 없을 때 단순하게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조건부 확률의 식은 뭐냐면 자, B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B가 일어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 라는 B가 일어난 후의 사후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정리라는 거는 실제로 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식이 돼요. 즉, 기본적인 사전 확률에서 어떠한 조건이 추가가 됐을 때 그 확률을 업데이트 시켜줌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확률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베이지 정리를 조금 이해하고 또 확장시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베이지 정리의 기본식을 또 요렇게도 쓰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분모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자, 그런데 살펴보시면 자,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자, 근데 B가 일어날 확률은 A라는 사건과 관련을 시켜보자면 자,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또는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B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림을 그려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떤 전체의 사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A가 일어났거나 A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B라는 사건이. 자, 그러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두 가지죠. 어떻게?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났거나 그게 바로 이 첫 번째죠. 그리고 A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B가 일어났거나 그게 바로 이 두 번째죠. 그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바로 B의 확률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식으로 쓰면 굉장히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베이지 정리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내에서도 이 식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어느 회사에서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생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A 공장에서 30%, B 공장에서 70%를 생산해요. 그리고 두 공장의 분량률은 각각 1%, 3%라고 합니다. 자,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한 개의 제품을 임의로 택했더니 불량품일 때. 자, 중요하죠. 왜 여기서 별표를 쳤나요? 그렇죠. 벌써 불량품이었던 거니까 조건부 확률을 쓰셔야 되니까. 자, 택했더니 불량품일 때 그 제품이 B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해라가 문제예요. 자, 아까 같은 어려운 식을 쓰실 수도 있지만 조금 기호를 쓰지 않고 사용을 해보신다면, 자, 뽑았더니 불량이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자, A에서 생산된 불량이거나 또는 B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이거나,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확률의 분모는 1번과 2번을 더한 거를 분모로 놓으시면 돼요. 아, 뽑았더니 불량이야. 그렇다면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이게 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제품이 B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즉 2번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분자에 2번을 적어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식을 세워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A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그 확률이 30%니까 0.3.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불량이려면 A 공장의 불량률이 1%니까 거기에 0.01을 곱하면 되겠죠. 1%. 자, 그 다음에 2번일 확률을 구해보시면, 자, 우선은 B 공장에서 생산되니까 70%, 그리고 그 중에 불량률이 3%니까 0.03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의 확률은 0.003이고 2번은 0.021. 답은 두 개를 더한 게 분모에 오니까 0.024분의 0.021. 자, 정리하셔서 약분까지 하시면 8분의 7이 답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내용이 바로 이 앞에 적힌 이 베이지 정리를 정확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호를 보고 복잡하다 어렵다 겁먹지 마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냥 이해를 하면서 넘어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말 많은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진단키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병을 진단하는 진단키트가 있는데 병에 걸린 환자를 99% 양성으로 판단해 준대요. 자, 진단키트의 민감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병에 걸린 환자를 99%의 확률로 양성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또 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는 98%를 음성으로 판단해 준대요. 진단키트의 특이도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98%는 안 걸렸어요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99%, 98%라고 하면 굉장히 믿음직한 진단키트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생각을 또 해보실 수 있냐면, 자,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누가 걸렸는지가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전 국민에게 진단키트 검사를 해라. 그래서 빠르게 환자를 찾아서 치료해서 이 병의 확산을 막아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왜 불가능한 얘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런 걸 따져요. 자, 실제로 진단키트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실제로 이 병에 걸렸을 확률은? 자, 양성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우선 조건부 확률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사건 A, B를 설정을 한다면, 자,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이니까, 자, 우선은 사건 B가 일어난 상황에서, 자,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 얘를 물어보는 거죠. 맞나요? 저희가 얘를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간단하게 표를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저희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 집단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바로 뭐냐면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걸려 있는지가 이 내용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린 이 확률을 저희가 1%라고 해볼게요. 1%.
자, 1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거니까 뭐 절대 낮게 잡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병에 걸릴 확률을 1%, 0.01. 자, 그랬을 때 한번 따져보면, 자, 저희가 전체 사람을 10,000명이라고 둬볼게요. 10,000명. 자, 10,000명. 자, 그러면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는데, 자, 병에 걸린 사람, 병에 안 걸린 사람. 자, 그럼 10,000명이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죠. 1%니까 100명이 병에 걸린 거고요. 그리고 남은 9,900명이 안 걸린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진단키트로 검사를 해요. 자, 그러면 병에 걸린 100명 중에 그렇죠. 99%는 양성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100명 중에 99명이 양성으로 판단을 받겠죠. 이제 이 한 명이 음성으로 진단을 받을 거고요. 자, 그리고 자, 9,900명이 실제로는 병에 안 걸렸어요. 자, 그런데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렇죠. 2%의 확률로 양성 진단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보면 2%니까 굉장히 작지만 이 2%면 몇 명인가요? 198명이죠. 198명이 실제로는 양성 진단을 받는 거죠. 나머지 98%는 이제 음성 진단을 받고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원하는 확률은 자, 우선은 진단키트를 검사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양성 반응이 나왔으니까 병에 걸려서 양성을 받았거나 병을 안 걸렸는데 양성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합한 게 분모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병에 걸렸을 이니까 실제로 분자는 99명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얘를 더해서 약분을 해보시면 3분의 1이 나와요. 3분의 1. 자, 무엇을 의미해 주나요? 실제로 이렇게 훌륭한 진단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음에도 실제로 질병에 걸렸을 확률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양성 판정을 받은 3명 중에 2명은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병에 걸린 확률을 1%로 잡았는데 코로나 초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적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병에 걸린 사람, 이 99명이라는 요 숫자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확률은 더더욱 낮아집니다. 즉, 전 국민에게 진단키트 검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양성이 나온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99%, 98% 보여주는 수치는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이걸 가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조금 수학적으로 다른 측면을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또 다른 결과를, 다른 해석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확률이나 통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되셨나요? 자,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를 그냥 10,000명이다 라고 놓고 이제 표로 간단하게 풀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치화시켜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아까 병에 걸린 사건, 요 사건의 확률은 제가 아까 1%라고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아까 같이 식을 세워본다면, 자, 우선은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 병에 걸려서 양성을 받았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식은, 자, 우선 양성을 받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한 수치를 분모해 놓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질병에 걸렸었을 1번이었을 확률을 구해라. 자, 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치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선 병에 걸렸어야 되니까, 자, 병에 걸렸을 확률은 1%. 자,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양성으로 진단받을 확률은 99%였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확률은 우선 병에 안 걸려야 되니까, 자, 99%. 자, 그리고 병에 안 걸렸어요. 그랬는데도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은 그렇죠. 2%죠. 2%. 2%니까 0.02.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하고 2번을 더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1번일 확률. 되셨나요? 자, 계산해 보시면 얘가 정확히 3분의 1,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오실 거고요.
기호를 쓰지 않으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죠. 그런데 학생들이 실제로 기호를 써서 풀이를 하는 순간 굉장히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해서 내는 이 진단키트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이야기로 조금 더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부한 이 베이지 정리를 본인의 관심 분야에 조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자, 바로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이 알고리즘 추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 알고리즘 추천 보시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잘 추천해 주죠. 자, 이 기반에도 바로 이 베이지 정리가 깔려 있거든요. 자,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김수현을 좋아해요. 자, 이 김수현이 신작 드라마를 찍었는데, 이 드라마를 어떤 시청자들에게 추천해 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당연히 김수현이 출연한 드라마니까 김수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면 좋겠죠. 근데 그냥은 김수현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어떤 생각?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눈물의 여왕을 시청한 사람이라면 김수현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떤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자, 우선은 눈물의 여왕을 시청했다면, 사건 B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김수현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요걸 구해보려고요. 자, 이 내용을 조금 해결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는 확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은 김수현을 좋아할 확률은 제가 뭐 반반이라도 생각해서 0.5라고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눈물의 여왕을 시청하는 사건은 자, 그냥 단순하게 시청률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좀 이렇게 정보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김수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눈물의 여왕을 시청했을 수 있고, 자, 김수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눈물의 여왕을 시청했을 수 있겠죠. 자, 그 확률을 좀 생각해 보는데, 자, 김수현을 좋아해요. 그러면 눈물의 여왕을 많이 봤겠죠. 제가 한 60%쯤이라고 더 볼게요. 6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김수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김수현이 나오는 드라마를 좀 보기 싫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한 20% 정도 시청했다고 해볼게요. 자, 아까 같이 표를 그려서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엔 선생님이 조금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런 정확하게 사건을 정의하고 또 기호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면 보고서가 조금 있어 보이니까 제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우선 B가 일어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외에는 그 교집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A가 일어나고 그리고 A가 일어난 상황에 B도 일어나야 교집합이겠죠.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어떻게 이 분모에 있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자,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났을 수 있고 더하기 A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B가 일어났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B가 일어날 전체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호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자, 김수현을 좋아하는 확률은 50%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60%라 하는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 자, 김수현을 좋아할 때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눈물의 여왕을 시청했을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가 0.6이고요. 자, 그 다음에 김수현을 좋아하지 않을 때 자, A의 여사건이죠. 그랬을 때 눈물의 여왕을 시청했을 확률이 되겠고 얘가 20%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0.5 그리고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나리니까 지금 0.6 더하기 자, 그 다음에 A의 여사건이니까 자, 김수현을 좋아하지 않을 확률도 50% 0.5 그리고 김수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눈물의 여왕을 시청했을 확률 그게 바로 0.2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 분자는 이 첫 번째 요 확률하고 지금 분자의 확률은 똑같으니까 0.6 곱하기 0.5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0.3 더하기 0.1 이게 되니까 실제로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3. 자,
이런 조건부 확률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베이지 정리의 의미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김수현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드라마를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김수현을 좋아할 확률을 따지면, 그렇죠. 얘가 사전 확률이었죠. 사전 확률은 0.5였어요. 50% 반반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눈물의 여왕을 봤다라는 조건을 좀 추가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눈물의 여왕을 봤다면, 눈물의 여왕을 봤을 때 이 김수현을 좋아하는 확률은 방금 구했더니 4분의 3이니까 75%거든요. 그래서 아무 정보도 없이 봤을 때 이 사전 확률 0.5에다가 눈물의 여왕을 시청했다라는 이런 조건을 추가해서 조금 더 갱신된, 조금 더 정확한 이런 확률을 만들어 가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 추천 속에는 이러한 식으로 베이지 정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양한 영상들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 기호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표로도 작업을 해보셔도 간단해요. 어떻게? 저희가 만약에 전체를 100명이라고 놓는다면, 자, 김수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까 50%니까 여기가 반반이겠죠. 50명, 50명. 자, 그리고 김수현을 좋아하는 50명 중에, 자, 60%는 눈물의 여왕을 봤어요. 눈물의 여왕을. 자, 60%니까 30명이 본 거죠. 자, 그리고 김수현을 좋아하지 않는 50명 중에서는 20%, 자, 50명의 20%니까 10명만이 지금 눈물의 여왕을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부 확률은, 자, 우선 눈물의 여왕을 봤을 때, 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눈물의 여왕을 봤다면 우선은 두 개를 더한 40명일 때, 40명 중에 그 중에 김수현을 좋아했을 확률. 그러면 그 중에 30명이니까 갖다 넣어보시면 정확하게 4분의 3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베이지 정리의 의미와 또 계산,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